원장님 근데 얼굴에 지방 이식하면 결국엔 다 빠진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금 찍는 거예요? 네. 아, 아주 훅 들어오셔가지고. 아,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생착이 너무 잘 돼서 뭐 10년 넘어도 계속 잘 살아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생착이 또 잘 안 돼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다 빠졌다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커요, 지방이식은. 안녕하세요. 지방성형 1만 건 집도한 이승윤 원장입니다. 원장님 필러랑 지방 이식 두 개 다 가능한 부위도 있잖아요. 네.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필러나 지방이식 모두 다 같은 부위에 시술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재료의 차이. 지방은 내 지방으로 내 이제 몸에서 허벅지나 복부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그걸 가지고 이식을 하는 거고, 필러는 인위적으로 공업적으로 만든 제품을 이제 넣는 재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술의 간편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필러 시술이 훨씬 간편하고요. 필요한 부위에 이제 국소 마취를 하고 간단하게 시술을 하면 되는데, 지방 이식은 국소 마취로는 좀 시술이 어렵고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허벅지나 복부에서 지방흡입 하듯이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지방을 빼고, 그걸 또 지방을 정제를 하고, 또 그거를 이제 얼굴에다가 다시 이식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채취한 부위에 실밥도 빼러 와야 되고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가지고는 또 지방도 많이 빠져서 2차 리터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필러보다는 복잡하죠. 그리고 시술 비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얼굴 전체적으로 부위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지방 이식으로 하는 경우가 시술 비용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러도 물론 싼 필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싼 필러를 자기 얼굴에 넣는 거는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요. 할 거면은 좋은 필러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좋은 필러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위가 증가할수록 시술 비용이 지방 이식보다 넘어서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겠죠. 원장님 그러면 필러랑 지방 이식은 유지 기간은 비슷한가요? 유지기간도 차이가 있죠. 근데 필러는 유지기간이 평균적으로 비슷해요. 일반적으로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는 평균 1년인데 좀 오래 가면 한 2년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란세 같은 콜라겐 생성 필러 같은 경우는 평균 2년인데 길면 한 3년 정도 갑니다. 근데 그래서 필러는 그 유지기간이 좀 예측이 돼요. 넣으면은 요 정도 가겠구나. 근데 지방 이식은 좀 예측이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마다 차이가 너무 커서, 저도 지방 이식 몇천 번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저도 이런 분은 오래 갈 거고 이런 분은 오래 안 갈 거고, 이런 게 이제 좀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저도 예측이 어려워요. 해봐야 알아요. 좀 예측이 좀 어렵고, 그래서 생착이 잘 되면은 막 10년도 가는데 생착이 안 되면은 뭐 1년 만에 빠지기도 하고, 좀 예측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방 이식 할 때 네. 1차만 하고 막 네. 다 빠졌다 막 이런 사람도 있던데, 네. 아무리 빠져도 그래도 30% 정도는 남겠죠? 1차만 딱 했을 때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게 30% 정도예요. 50% 이상은 남기 어렵고요. 그리고 두세 달 안에 한 번 더 해야, 한 번 넣었던 데 다시 넣어야지 생착이 비로소 잘 돼요. 그냥 시멘트 바닥에다가 꽃을 심어봤자 자라지가 않지만, 시멘트 바닥이라도 거기다 흙을 한번 이렇게 쫙 깔고 그 위에다 심으면은 잘 자라는 것처럼 한 번 이제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식을 하면 좀 더 잘 사는데, 평균 한 30% 보거든요, 1차만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뭐 60% 70% 남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20% 10%밖에 안 남는 분도 있고,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착률은 체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얼굴 살이 잘 안 찌는 분들, 살이 쪄도 몸에는 찌는데 얼굴에 살이 안 쪄요. 이런 분들이 생착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게 또 꼭 그런 건 아닌 것이, 몸에는 잘 찐다? 저는 허벅지는 살 잘 쪄요. 그러면 허벅지 살을 얼굴에 넣으면 원래 얼굴 살이 잘 안 찌던 분이 잘 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좀 체질에 따라서 달라지긴 한데 예측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식사량, 그 다음에 지방 이식을 한 다음에는 이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잘 안 드시는 분, 자주 굶고 아니면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거나 좋은 영양소가 아닌 음식들을 먹는 경우에 생착이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생착이 가장 안 되는 경우는 흡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꽃을 심었는데 물도 주고 뭐 이렇게 비료도 주고 해야 되는데 독성 물질을 생착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지방 이식을 했으면은 이게 잘 자라려면 좋은 성분이, 좋은 영양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담배를 피면 당연히 안 좋은 유해 성분이 전달이 돼가지고 생착이 잘 안 되겠죠. 체중 변화 되죠. 체중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 지방이니까. 그래서 이식을 했는데 막 살이 쪘다, 같이 찌는 거죠.
근데 생착이 돼야 이제 내 살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생착이 완성되는데 한 3달 걸립니다. 그런데 생착되는 기간 동안에는 막 살을 빼고 그러면 생착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생착이 잘 됐어. 그런데 잘 된 이후에는 체중에 따라서 이제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체중 변화가 되게 많은 분들은 지방 이식이 별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필러가 좋을 수 있어요. 오늘 그러면 지방 이식하면 다이어트는 평생 불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좀 이식한 게 빠질 거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유드리는 거는 평소 체중에서 이식을 해라. 이제 그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지방은 주로 어느 부위에서 뽑는지 제가 원하는 곳에서 따로 골라서 뽑을 수도 있나요? 그건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허벅지 승마살에서 지방 채취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승마살에 있는 지방이 살이 빠질 때 지방 분해에 좀 저항이 있는 그런 성분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을 얼굴에 넣었을 때 좀 더 잘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부에서도 많이 뺄 수 있는데, 복부는 저는 체중이 조금 그래도 좀 나가는 분들, 뱃살이 좀 두둑히 잡히는 분들을 한테 권유를 드려요. 왜냐면은 별로 없는데 배에서 억지로 빼면은 그게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부는 진짜 살 많은 경우, 배꼽 아래 하복부, 거기서 살이 좀 충분히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뚝살로 빼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팔뚝살은 저는 안 해요. 왜냐면은 제일 생착이 잘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뒷구리살 이런 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뒷구리살엔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생착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러면 말라서 살이 없는 경우는 지방 이식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있죠. 정말 없으면. 근데 여성분들은 뭐 39kg, 38kg 해도 지방 있는 분들 꽤 있으세요. 근데 키가 작으면은 뭐 165에 40이다 그러면 뺄 거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필러를 해야 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뱃살이 있어야 돼요. 남자분들은 허벅지에 지방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뱃살이 있어야 되는데, 얼굴살이 없는 분들은 딴 데도 살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필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지방 이식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 지방 이식한 부위보다 흡입한 부위가 더 아프다 그러던데 얼마나 아픈가요? 그 또 사람마다 너무 또 차이가 커서 하나도 안 아픈 분들 많고요. 한 3주 고생했다는 분들도 있고, 그 지방 채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허벅지가 이렇게 있으면 많은 병원에서 이제 구멍을, 엉덩이 밑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요 바깥쪽에서 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비키니를 입어도 밑에 흉도 보일 수도 있고, 앉으면 그렇게 아파요, 거기.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안 하고 여기 이렇게 뒤에 만져보면은 여기 꼬리뼈 있는 딱딱한 데 있어요. 위에 구멍을 하나만 뚫으면은 비키니 입어도 밑에 구멍이 없으니까 위에는 좀 덜 보이거든요. 잘 안 보이고 하나만 뚫어도 되고, 리터치 할 때도 거기 같은 데로 해도 되고, 거기는 앉아도 안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 위쪽에다가 뚫어서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위쪽에 뚫어서 어떻게 여기를 허벅지를 빼요? 하는데 그게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수술하고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일상생활 당일부터 가능하죠. 다만 좀 부어있는 거지. 그 멍붓기는 큰 붓기 일주일, 잔붓기 2주일. 일주일 휴가 내야 돼요 하는데, 어떻게 지방 이식했다고 일주일을 휴가를 내요? 하루 이틀 뭐 휴가 내고 출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이게 마스크 끼고 그냥 이렇게 그 본인의 의지에 달린 겁니다. 그러면 붓기 때문에 이렇게 막 호박차나 붓기차 이런 거 막 마셔도 돼요? 그 지방이? 마셔도 되는데, 호박즙? 붓기 뺀다고 호박즙이 뭐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또 그렇게 많이 먹으면 또 살이 찌지 않을까요? 붓기는 뭘 먹어서 뺄 수 있는 게 아니고, 차라리 동네 산책을 하면은 잘 빠집니다. 그 뭘 먹어가지고 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그 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동네 산책은 바로 해도 돼요. 근데 막 과격한 운동은 실밥 빼고 그래도 며칠 있다 해야겠죠? 근데 막 요가 같은 거는 네. 하다 보면 이제 얼굴이 막 땅에 닿거나 이마가 눌리거나 막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이마 지방 이식 해놨는데 그거를 그렇게 어디 부딪혀가지고 오세요.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시다가 뚝 떨어뜨려가지고 그럼 여기 이렇게 찍혀가지고 오고, 또 물론 이제 초반에 오면은 이제 이게 또 펴드리거든요. 2차 하고는 조심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지방 이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방 이식은 스스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어디서 지방을 뺄지, 어디를 넣을지, 어떻게 할지 그런 거를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닥터CL 이승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